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부모의 덕을 논할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부모의 덕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덕이라는 말이 부모의 유산, 즉 재산을 많이 받는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나 크게 부족함 없이 자라난 환경을 말하는지 말이죠. 오늘의 실전 사주풀이는 부모 유산 받는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남매인데요. 사귀던 여자가 있었지만 부모가 알선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선을 통해본 여자는 엄청난 미인이었고요. 그녀도 다른 남자와 일시적으로 사귀다가 명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부모님이 집을 장만해 주었고 재물적인 증여도 있었습니다. 월주에 임술 편제가 있어 운에 따라서 큰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인자로 작용을 하고요. 월간이 희신이라 부모복도 있습니다. 부치는 월간 임수인데요. 정임 암합하고 오중 정화도 있어서 부친의 여자가 많은 형상입니다. 운의 흐름은 식상이 없는 사주가 관성으로 가니까 충돌 없이 길하므로 직장 생활이나 임대 사업만이 성공의 길이 되는 명조입니다. 직장은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와 조립에 관련한 회사를 다니는데요. 이 직장이 사주의 어떤 기운에 의한 것인지도 알아봅니다. 임술월의 모일주로 신황한 사주인데요. 월간의 임수 편제가 시지 해수의 뿌리를 내리고 술토에 등령하여 약하지 않아 신황제왕한 명입니다. 단지 연간의 무토 비견이 임수를 극하니까 항상 여자나 재물적인 문제에서 분탈 분해의 아픔이 있는 명조입니다. 오오자영이 있고 양인이 있어서 기술성을 가지는 명조인데요. 오화는 동물로 말이니까 달리는 동물이므로 현대사회에서는 차에 비유되는 기운입니다. 이것이 자영을 하니까 자동차에 관련된 물건을 제조, 조립하는 직장에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일지의 오화는 인수가 되는데요. 일지 자리에 모친이 있는 격이므로 항상 모친이 자신을 통제하고 간섭한다는 기운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의 결정도 모친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명조입니다. 시주 개해는 대문 밖을 말하는데요. 문 밖에 나와 딱 맞는 정제가 있다는 의미가 돼서 자칫 여자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일도 발생하리라 봅니다. 월간의 편재성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큰 재물을 의미하는데요. 편재의 성격상 기복이 심한 것으로 봅니다. 부모가 잘 나가는 시기에 빨리 재산을 물려받아야만 자신의 것이 됩니다. 다행히 운이 을축대운으로 흐르니까 이 대운 내에는 유산을 정리하여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월간 편제인 임수가 다음 대운인 이민병지로 들어가는데요. 이는 그 힘이 약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손해를 보게 되는 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주의 하평충과 신살은 무오양인, 임술백호괴강, 무계합화, 오술화곡 등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개해대운은 정제 편제대운으로 공부하는 시기에 재성을 만나니까 온전한 공부에는 성과가 없었습니다. 단지 부친의 활동력이 강화되어 부친이 사업상 성공을 이루는 시기였습니다. 갑자대운은 인성인 양인 오화와 자오충이 이루어지는데요. 공부에 안정을 이루지 못하여 지방 삼류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운지 자수 재성이 임수와 개수를 강하게 바치게 되니까 이성 간의 애정사가 다발한 대운이었습니다. 다음은 을축대운을 보겠습니다. 결혼은 연월의 배성으로 12운을 봅니다. 목욕 도화 을유년에 유금이 재성인 임수를 임유욕지에 임하게 되는데요.
임수는 편제이고 목욕지에 이르게 하므로 미모를 가진 여자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유금은 시지의 해수를 격각함으로 정제지이며 내가 부인으로 삼으려고 생각했던 여자이지만 없애버리는 운이 되었습니다. 유금은 상관으로 의식주 환경이 확장되는 신수가 되어 결혼과 동시에 부모님이 신혼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향후 인묘 관 대운으로 흘러가므로 직장생활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간의 병정인 인성이 강하게 들어오므로 임대나 부동산에 관련된 일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월에 태어난 신축 일주인데요. 화오행이 없는 무관성 사주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고서에 의하면 연월주에 반드시 길신이 있어야 명주의 환경이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길신이면 부모복, 조상복이 있는 것이고요. 흉신이면 부모복이나 조상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조상이 가진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을 것인데요. 이 사주는 월지가 겁재 흉신이라서 먹을 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지의 편제는 월지 신금 겁재의 차지가 될 확률이 높고요. 내가 가지고 갈 것은 해중의 간목 정제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 명주의 부모님은 지금까지 재산 축적을 많이 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기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재력을 가졌습니다. 금수저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수저 정도의 재력을 자식들에게 남겨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주의 경우는 보통 재산을 물려받을 때 대부분 문서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지 편인인데다가 투간한 기토 편인 문서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지 편제는 형제들과 나눠먹는 현금 재산으로 봐도 무방한데요. 나에게 많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연월에 길신이 있으면 유산을 받게 되고 흉신이 있게 되면 유산을 받게 되더라도 빚과 함께 받는 유산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주가 어떻게 해서든 당겨와야 내 것이 되고 거기에 먹을 만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재성만을 유산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인성으로 문서를 받을 수도 있고 식신과 상관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것이며 관성을 물려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산이라는 것에 대해 꼭 돈만 생각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부모 때의 특출난 재능이나 권력 등도 유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만일에 월주에 편제가 자리하는 경우라면 아버지의 경제활동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훗날 유산의 상속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주처럼 연주에 편제가 자리한 경우는 할아버지 세대에서 큰 사업이나 경제활동을 하셨고 그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보았던 사람으로 봅니다. 유산의 상속은 편재운에서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도움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편재의 속성이 투기나 사행성과 같은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유산이나 상속으로 받는 재물을 온전하게 잘 지켜내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 편재란 운과 같이 왔다가 그 운과 재물이 함께 사라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유산이나 상속으로 받은 돈과 재산이 어느 순간 황당하게 사라지게 되는 일이 많은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을 잘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편재운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이 무지개와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